육아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너그러운 사회가 아니다. 그렇게 좋게 얘기할 일 있어? 굉장히 거지 같은 사회다.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것은 거의 서커스와 같다. 오인무입니다. 오인무입니다. 저는 40대 시스젠더 음흠. 생물학적 아이가 없었고 지금 없고 음. 앞으로도 없을 예정인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저도 조금 더 나이가 많은 40대 네, 이고 시스젠더 네. 그리고 저도 아이가 없었고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하지만 인생은 또 모르니까 그냥 확률적으로 오픈을 해뒀지만 가질 생각은 아무도 없을 강아지 아들 고양이 딸과 사는 대한민국 여성입니다. 개아들 고양이 딸이 있으셔가지고 그 아이를 좋아하세요? 이것도 어려워요. 아이는 진짜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저를 네. 좋아할지가 네네. 오히려 문제인? 그게 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는 누구예요 여기서? 친구의 지인의 아이? 자식이나 조카 그 아이가 저를 불편해할 수도 있죠. 이게 상호작용이잖아요. 난 아이를 갖고 싶어. 그거에는 괄호 열고 아이도 날 사랑하겠지가 되게 강한 전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오 진짜 여기부터 되게 다르다. 그치. 나는 우리 전혀... 오늘 좀 달라. 난 우리 전혀 오늘 달라. 아닌데. 우리 오늘 되게 큰 얘기할 건데 약간 출발선상 다르고 그래서 저한테는 아이라고 하면 나는 뭐 애가 귀엽고 애가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저 아이가 나를 약간 가식적으로 느끼거나 내가 약간 피상적으로 하는 말 같은 걸 귀신같이 눈치채고 피곤해하거나 싫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1순위로 떠올라요. 왜냐면 그런 아이였기 때문이죠. 네. 너무 싫었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유치원 때 이 사람 궁금하지도 않는데 왜 물어볼까?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지 뭐. 근데 그땐 아이스 브레이킹을 몰랐던 거야. 그래서 혹시 기독교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그래 뭐 이렇게 그러면 그거 약간 하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그런 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표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나도 또 안 좋아. 그럼 나는 근데 이 사람한테 진심으로 뭘 얘기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아이란 되게 어려운 존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아이 때 복잡한 애였으니까. 저는 오진 선생님보다는 아이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라이트하고 담백한 편인데 저는 그냥 아이를 좋아해요. 막 태어난 갓난아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쁘죠. 그거보다 조금 큰 이제 토들러 같은 애기들도 좋아하고 귀엽죠. 3살, 4살, 5살, 6살, 7살, 8살 모든 아이들을 저는 다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를 갖는다는 것 자체는 저한테 어떤 의미냐면 한 사람은 사실 각자의 우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우주 하나를 내가 탄생시킬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일이다.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아이라는 존재들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기 키우시는 분들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그럼요. 네. 저희가 이렇게 친하지만 사실 이런 질문을 해본 건 처음인데 그쵸? 저는 이렇게 같이 우리 공통 친구의 아이들을 만났을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이제 그들을 사랑으로 다가가고 이런 이상하게 저는 막 몸으로 놀아주는 그런 이모 같은 역할 분담 같은 게 있는데 그때에 근데 왜 너는 아기 가질 생각을 안 했어? 라는 걸 사실은 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차라리 영상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툭 터놓고 하지 서로 생애 주기에서 하는 결정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오인모 핑계로 처음으로 제가 묻자면 아이를 좋아합니다 라고 네. 이렇게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분이라면 네네. 그러면 지금 아이를 가질 예정이 없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그쵸. 본인의 프로필을 얘기하셨는데 네. 왜죠? 제가 사실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이제 30대 중후반일 때 그때 진짜 하죠. 네. 굉장히 진지하게. 왜냐면 이제 생체 나이가 계속 들어가고 내가 아이를 낳을 거면 지금 뭔가를 결심을 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결혼이랑 아이는 또 따로 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사실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아이를 원하는지 아닌지를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시기가 몇 달 정도 있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그때 되게 집요하게 저한테 계속 물어보고 장단점 따져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저한테 아니야 나는 아이는 낳지 않는 게 좋겠어 라는 대답이 결국 나오더라고요. 장단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장점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의 세계를 그렇죠. 마주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애를 낳은 것만큼 대단한 경험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그럴 것 있었고 같아. 어느 정도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어떤 신비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제가 조금 더 저로 살고 싶었던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네. 무조건 내가 나로 살 수 없다는 건 아니고 저는 뭔가 하나를 돌보면 좀 끝을 보는 스타일이랄까? 제가 분명 중간을 지키지 못할 엄마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아이한테 굉장히 집착할 것이고 이 아이가 뭐 먹는 거, 입는 거, 이 아이가 지금 보는 거, 이 모든 거에 내가 너무너무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게 예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싶어서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야. 그런 사람이지. 내가 맞아.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행복할 자신이 있느냐 하면 모르겠더라고. 아, 그쵸. 그게 해보고 나서 관둘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맞아, 이게. 맞아. 예. 그리고 할 거면 잘하고 싶고 할 거면 되게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음. 그렇게까지 내가 육아를 지금 꼭 해야 되고 그렇게까지 나의 아이가 필요한가 하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나로 살기로 하자라는 결정을 저는 내렸죠. 했었군요, 그런 거를. 네, 고민을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한 6개월 정도? 네. 전 그냥 뭐 떡볶이나 먹으러 다니느라 몰랐네요, 선생님이랑. 저는 30대 초반에 그 뭐 오히려. 베이비 피버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한 번씩 오잖아요. 네, 그 가임기 여성한테 한 번 갑자기 그냥 호르몬적으로 온대요. 맞아요. 나 아기 가져야 될 것 같아, 이런. 애기가 너무 예쁘고. 네, 어디 관광지에 갔는데 뭐 했어? 그럼 거기에 그 떡꼬치집에서 본 애기가 진짜 이쁘더라, 막 이런 식으로. 애기가 보이는? 맞아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보니까 저도 좀 약간 냉철하게 생각하게 됐는데, 저의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 중에 한 분이랑은 왕래를 하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10대 때에 좀 저 개인적으로는 네. 어린이로서 그리고 청소년으로서 좀 괴로웠던 그런 게 있어서 저한테 자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만약 한다면 그 아이가 한 15살 때쯤 저한테 보낼 눈빛이 너무 두려워요. 그냥 그거는 1차원적인 공포예요. 머리로 생각해서 나온 공포가 아니고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고 이 아이의 모든 아름다운 성장의 과정을 함께하고 이 아이의 웃는 모습이나 뭐 첫 시작이나 이런 걸 다 보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됐을 때 아마 나 같은 딸이라면 하루 종일 이제 메탈 음악 이런 거 들으면서 시꺼먼칠 같은 거 하겠죠? 그리고 자기만의 세상으로 빠져들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 아이가 싫어하는 말만 아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뭐 일찍 자라, 뭐 나중에 뭘 할 생각이니라든지 아니면 그 말을 참느라 약간 빌빌거리는 저를 봤을 때 걔의 표정을 봤을 때 제가 안 무너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우리 둘 다 지금 낳아보지 않았고 맞아. 낳지 않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상을 하는 건데 그 상황에 대해서 진짜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근데 지금의 언니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이 되었을 때 그 상황을 내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에게 저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저질렀던 그런 좀 폭력적인 상황 같은 것을 만약 제가 그런 비슷한 그런 충동님만 들었어도 저는 제가 자학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를 양육한다고 하는 건 저에게는 뭐 물론 제가 뭐 갑자기 이래놓고 내년에 할 수도 있지만 되게 마냥 즐겁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나쁜 케이스를 제가 아이로서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어떤 많은 경험이 오히려 지금 언니가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한 어떤 많은 이유가 되기도 했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슬픈 일일 수도 있고. 슬픈 일이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좀 다행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왜냐면 그거를 되물림하지 않잖아요. 내가 내 손에서 끝내는.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막상 육아를 했어도 그렇지 않았을 텐데 안 좋은 상황을 계속 우리가 더 상상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네. 그것도 그렇고 제 직업이 이제 글 쓰고 음악하는 일인데 일단은 네. 이랑 씨도 아시겠지만 되게 많이 몰입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기만 시간을 되게 많이 가져야 되고. 그쵸. 근데 어린이는 사실은 부모랑 마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감각을 가지면서 네. 그 세상에 대한 사랑 같은 거나 나중에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버틸 수 있는 맷집 같은 거? 그쵸. 그런 게 형성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서 특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같은 때 그때는 이제 세상이 나를 되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엄마는 날 두고 어딘가 가지 않는구나. 우리 엄마는 항상 나를 사랑하는 채로 내 옆에 있구나. 내 부모는 그런 게 이제 아마 영유아 교육과정 그런 데서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막 앨범 녹음해야 되느라 3개월 동안 제 뭣도 잘 못 챙기고 아이도 잘 못 챙기고 이러면 그 아이는 그 인생에서 그만큼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공백이 생겨도 사실 이게 막상 육아라면
하면 이렇게 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게 왔다 갔다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맞아, 그럴 거야. 그리고 이제 누구도 완벽하진 않고 맞아. 육아라는 게 완벽하게 해야 되는 일도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네. 언니의 생각은 그럴 수가 있는 거지. 네. 저는 이게 거의 결론 비슷한 거여서 나이도 만으로 42이고 이제 곧 43이 되니까 근데 얼마 전에 지난번에 미래나 하면서 네. 선생님이랑 그런 거 검사했는데 난소가 너무 건강하다고. 근데 혹시 난자를 얼릴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안 했는데요. 네. 주변에 좀 하잖아요. 요즘에 꽤, 그쵸? 네. 우리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해서 저도 그래? 그럼 괜히 나도 한번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만 그냥 하다 말았는데 이번에 그냥 매달 하나씩 튼튼이가 나온다. 에스트로겐 빵빵 나오고 네. 얼리실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의외로 열려있는 길? 이런 생각은 잠깐 하긴 했어요. 의외로. 의외로? 저도 고민을 살짝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주변에 이제 난자를 얼리는 친구들도 있고 전 진짜 최근에도 친구들한테 약간 권유받은 적도 있어요. 그렇구나. 네. 권유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것도 살짝 고민을 해봤을 때 약간 그게 난자 냉동하는 게 생각보다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과배란 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고, 그 과배란 주사를 맞아야 이제 난자가 여러 개가 나올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배란이 이제 된 상태에서 채취를 하고 막 이런 거가 내 컨디션도 내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금액적으로도 그렇게까지 저렴한 일은 아니어가지고, 지금 내 인생에 이만큼의 재화와 나의 컨디션을 이렇게 뚝 띄워가지고 그 난자 냉동에 사용할 정도로 내가 나중에 난자가 필요하게 될까? 고민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요즘에 더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인데 뭐 인구 절벽이다. 그쵸. 근데 이런 네.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면서 네네. 막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그냥 가임기 여성이면 그냥 하나의 자궁으로 아마 지도도 보는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보는 듯한 그런 이상한 분위기도 사실 잠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그냥 바라볼 때 이미 인간이 너무 많아. 우리 되게 많아. 이미 인류는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지구를 위해서라도 인류는 좀 줄고 그 식물이랑 공식 의견인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식물이랑이니까 지구를 위해서라면 인류가 좀 줄어들고 동물 식물이 훨씬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안 나와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지구적으로는. 어느 정도 줄어들면 그 줄어든 상태에서의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하고 거기서 또 밸런스를 찾아가고 이래야지 그냥 무조건 나아라로 해결을 볼 일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에 어떤 상황이 마련되지도 않은데 무조건 그냥 나아라. 나으면 뭔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무슨 그치. 기후위기 이런 얘기 하는 게 뭐 갑자기 요즘 뭐 여름에 상태가 이상하고 장마 패턴이 이상하고 뭐 이런 게 아닌 그게 뭐 곡식이라든지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에 엄청난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꽤 많이 듣는 얘기가 환경오염 때문에 낳기가 주저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맞아요. 사람들이 있는 게 그게 예를 들면 지금 나왔으면 2024년이니까 20살이 됐을 때 2044년이잖아요. 근데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2050년에 지구가 굉장히 기후적으로 큰 위기가 온다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날씨, 해수면, 곡식 상태 이런 여러 가지에 내 자식을 살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맞아. 오히려 정말 맞아, 그래서 아이를 낳고 되게 환경운동에 신경 쓰시는 그런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그런 80년대랑은 전혀 지금 다른 세계가 되었고 실제로 지금 10대 친구들이 환경에 대한 우울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정말로 환경에 대한 우울감과 그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찾는 10대들이 굉장히 많다고도 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한 거야. 나는 내가 다 망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미안한 거야. 인간 한 명 한 명이 살아서 먹고 숨쉬고 싸고 뭐 배출하고 이게 다 그럼. 사실은 환경 오염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더 많은 것을 원할 것이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어쨌든 저는 환경적으로는 다른 분들이 낳는다고 애가 한 명 더 나오면 환경이 망가져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존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굳이 내가 이런저런 이유가 이렇게 많은데 안 낳을 이유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아름다움을 위해서 굳이 내가 라는 마음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각자의 가치 판단이 모두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는다? 그러면은 안 낳는다. 이거 둘 다 되게 전 멋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친구들 중에 네. 꽤 아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되게 신기한 거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슬픈 거일 수도 뭘까, 있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동창들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고 그 중고등학교 때 동창들이랑 굉장히 기질이 다른 프리랜서 친구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나 여기 있구나. 네. 이렇게 언니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막 이런데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정말 거의 다 결혼을 해서 거의 다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도 가고 막 되게 그렇지. 행복하게 좋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반면 프리랜서 친구 중에서는 그냥 손에 꼽을 정도로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이런 친구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끔 있다 정도네요. 네, 그냥 가끔 있다. 대단하다. 이런 정도. 그쵸, 신기하죠. 네, 네. 이게 왜일까요? 두 가지의 저는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애초에 그런 뭔가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럴 기질이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를 했다. 그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노래 부르고 글 쓰고 뭐 시 쓰고 그러면서 살아간다. 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고요. 내가 가족을 좀 만들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프리랜서의 삶이라는 게 사실 정말 불규칙할 수 그쵸. 있기 때문에 그쵸. 물론 규칙적으로 잘 사시고 루틴 되게 잘 지키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내 삶에 아이까지 들여올 재화라든지 그냥 내 마음의 여유라든지 이런 게 다 부족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내가 성실한 프리랜서여도 네. 세상이 나에게 성실하게 일을 안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게 프리랜서에 미쳐 돌아가는 그럼요. 거라서. 네. 근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네. 써야 되는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이제 거기에서 이건 내가 엄두를 못 낼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면 프리랜서를 하다가도 가정을 정말 이루고 싶으면 관두는 경우도 꽤 있죠. 그리고 이것도 네. 저희가 슬쩍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 게, 나는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나의 유전자를 가진 어린 생명을 멋지게 키우는 그런 일을 난 하고 싶다라고 네. 생각을 하여 정말 멋진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너그러운 사회가 아니다. 그렇게 좋게 얘기할 일 있어? 굉장히 거지 같은 사회다. 한국에서 아이 키우는 것은 거의 서커스와 같다. 쿠션 담당.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야, 좀 사실. 심하죠? 노키즈 좀 없애요, 여러분. 그 말이 너무 슬픔이 있죠? 노 어덜트 존도 아니고 노키즈 존이라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숨쉬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른들의 돈은 뽑아먹되 내가 이 사회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은 내 가게에 절대 들여놓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반대입니다. 어린이니까 당연히 왜 이렇게 나 너무 슬퍼졌어? 갑자기? 최근에 글을 읽었는데 내가 너무 달려가지고 슬퍼졌네. 아니 그게 아니고 애들도 카페 같은 거 좋아하는 거 되게 아시죠? 좋아해요. 알죠. 딱 엄마나 뭐 이모나 이렇게 막 이렇게 카페 딱 가가지고 자기 이렇게 초코음료 이런 거 먹고 되게 엄청 얌전하게 잘 있잖아요. 예, 많은 경우에. 근데 엄청 기대해서 엄마랑 카페에 갔는데 앞에 노키존이라고 써 있는 걸 보고 애가, 엄마가 또 상심하거나 화나는 것도 알고 엄마 가자, 나 여기 안 가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글을 최근에 읽은 거. 이모가 미안해. 좀 내가 몰입한 거야. 너무했다. 근데 나는 내가 약간 우리 때 경양식집 있었잖아. 울지 마. 함박스테이크 같은 거 먹으러 갔던 날, 그리고 스프 그릇 같은 거에 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내거나 후루룩 소리 내면 안 된다? 이런 에티켓에 약간 긴장하면서 조용하게 먹으려고 노력했던 게 저한테는 정말 좋은 추억이거든요. 그게 제가 뭐 숟가락을 떨어져서 쨍그랑 할 수도 있고 어쩌면 접시를 깰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모두에게 허용되어야 하는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네. 갑자기 태어난 사람이 갑자기 뿅 하고 어른이 되진 않아요. 그거 이상한 거야. 뭔가 경험하고 뭔가 계속 다치고 뭔가 계속 실수하고 그치.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치.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노키즈존이랑 상관없이 어쨌든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사회가 아님은 확실하잖아요. 인구절벽이 괜히 인구절벽은 그쵸. 아니거든요. 그게 엄청 영향이 크겠죠. 내가 유모차를 끌고 제대로 버스를 탈 수 그래. 있기를 해. 아니면 그래. 어디 가서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기를 해. 맞아.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돈을 내면서도 막 이런저런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상태를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그럼요. 어쨌든 그 한국 사회라는 그 폐쇄성이라는 것이 무시를 못 해가지고 계속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약간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더 아이들이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그럼요. 키우는 사람들도 네. 그렇고. 저희 진짜 공통 조카들도 되게 예뻐하고 네. 예, 그 아이들의 성장이 진짜 깍깍거리면서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이제부터 아이를 아마 없는 상태로 네. 쭉 갈 이 네. 상황에 대한 네네. 나중에 이런 후회를 하지 않을까? 라든지 네. 공포 같은 거 없으세요? 이렇게 노키즈 존에 격분을 하는 사람인데 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저의 공포라기보다 저의 엄마의 공포일 수 있는데 저희 엄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나는 네가 결혼 안 하고 사는 거 너무 괜찮다. 여자가 결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근데 나는 네가 있어서 내 삶이 되게 행복했는데 그렇지. 너한테는 너 같은 존재가 없어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엄마도 비슷한 말 한 적 있어요. 네. 그리고 늘 엄마가 뭐 어플 뭐 업데이트 해달라부터 시작해서 이런 뭐 새로운 테크에 대한 그런 것들 계속 물어보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조금씩 나이가 들면 누군가에게 뭔가를 기대게 되니까. 그럼. 그런 거를 도와줄 어떤 존재가 없다는 것도 조금 저희 엄마한테는 걱정이 되는 부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테크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뭔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해결할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리고 저한테 저 같은 존재가 없는 거는 슬픈 일일 수 있지만 하지만 제가 결정한 일이라는 거. 네. 있으세요? 혹시 그런 나에게 딸이 없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와 진짜 없어요. 네. 저는 정말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 아이가 저한테 날릴 잔인한 말, 내가 했던 그대로 나한테 돌아올 거 생각하면은 우리 엄마는 어떻게 버텼나, 엄마한테 엄마 어떻게 버텼어? 뭐라고 뭐 죽이고 싶었지 뭐 이런. 솔직하죠. 납득. 죽이고 싶었구나. 얼마나 힘들까? 오지은 키우기 얼마나 힘들까? 나 진짜 절대. 진짜. 나는 이미랑 키우기도 진짜 힘들 것 같은데. 얘는 말이 안 돼. 오지은 더 힘들 것 같아. 첫 번째 무단 결석 초등학교 1학년. 난이도 맙소사. 나 첫 번째 가출 초등학교 1학년. 그래, 그 말이 안 돼. 이 뭐야 그게.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빨리 이게 열려가지고. 안 돼. 약간 비슷한 초등학교 1학년 탈선 경험이 있네요. 네. 최초의 불면증 5살. 5살 때부터 쭉 못 자고 있어요. 아이고 저는 3살인데. 뭐.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진짜 이상해. 그때는 애가 의학적으로 엄청 자야 되는 시기야. 그러니까 조금 어쨌든 빨랐던 아이인 거죠. 빠르다기보다 다른 사람은 그 시기가 안 오기도 하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네. 저희가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사실 그 모든 결정을 다 존중해요. 그리고 모든 결정은 다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진짜 왜냐면 다 무게가 크니까. 네. 무게가 너무 그리고 무거우니까. 모든 결정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럼. 아이에 대해서는. 덧글로도 본인의 현재의 고민이나 과거에 고민하셨던 것들 이런 거 나눠주시면 저희는 또 감사히 그런 댓글에서 소통의 장이 열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편안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무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뿅뿅. 저는 뭔가 하나를 돌보면 좀 끝을 보는 스타일이랄까? 뭐 식물에서 저희가 유추할 수 있죠? 네. 그렇게까지 사람이 식물을 좋아하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대지의 신이 돼야 하는가.